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밤 연구소의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수면연구가 K입니다. 오늘은 불면증 치료 중 가장 대중적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인지행동 치료를 설명하기에 앞서 불면증의 의미, 원인, 그리고 종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불면증의 정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현상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3달 이상 지속되는 수면 장애를 뜻하는데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불면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아실 거예요.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몽롱한 정신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없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은 언제, 어떻게 못 자는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혹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첫 번째, 입면장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잠드는 것이 건강한 수면 패턴이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잠에 들지 못하거나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경우를 입면장애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 중 대다수가 입면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고 입면에 대한 불안, 걱정이 심할 경우에 강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잠 자는 것에 대한 강박, 즉 심리적 압박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밤이 무서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한 환자들도 있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설정해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찍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조기각성이에요. 이 조기각성의 경우 특히 나이가 들어 뇌신경이 노화된 노인분들이나 불면증이 만성으로 변했을 경우에 많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잠에 드는 입면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벽에 자다가 깨는 수면 유지장애가 있어요. 비교적 금방 잠에 들어서 불면증이라는 의심을 안 하는데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푹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기분이 안 드는 비회복성 수면이 있어요. 수면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몇 시간을 잤느냐보다는 언제, 얼마나 깊게, 얼마나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지가 더 중요해요. 만약 낮 시간 동안에 피로와 무기력증을 느끼신다면 수면의 양보다는 질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불면증 증세는 또 3가지의 불면증 유형으로 나눠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급성 불면증은 업무, 시험, 취업, 트라우마, 가정 불화, 금전 문제, 인간관계, 교대 근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급성 불면증의 경우 소량의 약물 치료나 올바른 생활 패턴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금방 정상적인 패턴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통 40대 이전의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간이 짧은 단기 불면증이 있는데요. 단기 불면증 역시 생활 습관 개선과 올바른 운동법, 식습관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로 만성 불면증은 불면증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며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불면증 환자들이 병원 또는 클리닉에 가면 가장 우선적으로 받는 1차 표준 치료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실행할 인지행동 치료예요. 영어로 CBT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Cognitive 인지, 생각이에요. Behavioral,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 Therapy, 치료, 치료법으로 생각, 행동, 치료. 쉽게 말하면 말로써 하는 상담의 일종으로 환자들에게 불면증이 이 불면증이 왜 오는지 그 기전을 환자에게 이해시켜 줌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고치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 환자에게 불면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왜 불면증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면 환자는 자신의 환경을 자각하고 해석하며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생각행동치료 CBT입니다. 인지행동치료, 즉 CBT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른 수면장애나 다른 의학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와 먼저 정확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불면증과 더불어서 만성 통증, 양극성 장애,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인지행동 치료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지행동 치료의 완치율은 90%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상에서 쉽고 빠르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이 인지행동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다른 치료와 병행해도 좋고요.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매일 최소 6주에서 8주 동안 반복적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불면증을 알아와서 잠을 잘 자기 위한 뇌를 재훈련시키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어쩌면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를 잊지 마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주세요. 잠을 못 자는 나 자신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고 완벽하게 적용하는 데까지는 보통 6주가 걸리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잠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미국 수면학회의 불면증 치료 지침에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는데요. 만성 불면증 환자, 다른 문제와 관련된 불면증, 수면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인분들께도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불면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하기 전, 하는 도중, 하고 난 뒤에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병행해야 할 미션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수면 일기를 쓰는 것으로 매일 잠자리에 누운 시간, 잠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 깨어난 시간, 수면 효율, 만족도 등 하루의 수면에 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침에 자고 일어난 뒤에 수면 일기를 많이 작성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며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수면 일기 양식 파일은 하단에 넣어놨으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혹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작성해보는 것이 이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하는 대전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실천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인지행동 치료 단계를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나갈 계획인데요. 그 전까지 수면 일기를 쓰는 미션을 내드렸고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잠 못 자는 여러분까지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